분들께서 구글 폼을 통해 보내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연 전부터 다양한 관심과 궁금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AI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누가 질문하신 거죠, 이거? 안 오셨을 수도 있나요? 그럼 그냥 가겠습니다. 네, 뭐 요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가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능력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만이 갖는 고유의 능력이 있을까? 네, 이걸 알면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우리만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 노는 것이다. 네, AI는 놀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고 싶어 하죠. 네, 우리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노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얘는 놀지 않아요. 노는 법을 몰라. 일만 해.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뭐하고 놀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침착맨 왜 봅니까? 40살 아저씨가 노는 게 귀엽잖아. 그죠? 야, 저러고 노네? 나도 주말에 저러고 놀아볼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백만 명이 그걸 보는 겁니다. 왜냐? 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네, 앞으로는 AI는 창의적으로 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노는 게 굉장히 어떤 패턴화되어 있고 지루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늘 창의적인 어떤 놀이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는 걸 만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AI 콘텐츠가 발전할수록 기존 창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들이 불편한 골짜기를 뛰어넘게 되면 기존 콘텐츠 제작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지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AI를 더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은 아마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AI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퀄리티의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A to G까지 다 만들었어. 그러면 모든 콘텐츠는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기간 안에서 요 정도의 비용으로 나의 인력을 써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 요거를 잘하면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근데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요 기간을 우리는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초안을 만들어내서 한 90%까지를 AI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요. 그 시간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디테일의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콘텐츠들이 여러 예시가 있겠지만 번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번역. 예를 들어 번역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왜냐면은 AI가 너무 잘하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AI를 잘 쓰는 번역가 분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번역을 하시면 열심히 번역을 해. 그 마감 안에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 그럼 우리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어떤 작품, 브라질의 어떤 작품을 우리가 굉장히 번역이 된 내용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은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해석이 아닙니다. 그 작품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AI가 이걸 번역을 해줬어. 그럼 남은 기간은 그 번역가 분은 이 AI가 해놓은 것을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국내 작품을 읽는 것처럼 완벽한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접하게 되는 이 결과물은 퀄리티가 예전과는 아예 다를 거예요. 그냥 어떤 번역서가 아니라 야 이거는 그냥 국내 작가가 쓴 거랑 거의 동일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느끼기에. 네. 그러니까
번역가라는 직업이 AI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번역을 검증하는 전문가 같은 직업이 다 탄생한 거죠. 이거를 검증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검수를 하는. 근데 그 일이 지금의 검수는 뭐 오타가 있나 오탈자가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검수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검수가 될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정에서 이 시대에서 맞나?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질문을 남은 시간 동안 수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I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콘텐츠의 결과물의 수준이 아마 AI 이전과는 완전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시장이 또 생기겠죠. 네. 이번 질문은 AI의 맹신과 인간 사고력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질문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학업, 업무와 같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해당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맹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람이 점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빈도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과연 이 AI가 인류에게 독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AI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식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 강연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I가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많아요. AI를 많이 쓰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작성한 그룹, AI를 쓰지 않고 작성한 그룹, 이거를 비교해봤더니 AI를 활용하는 그룹에게 AI 툴을 못 쓰게 했을 때 갑자기 급격한 그 추론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전혀 본인이 썼던 결과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들으면 이렇게 인간의 추론 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나? 이렇게 우리는 바보가 되어가는 건가? 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이제 막 한글 워드 프로세서 나오고 막 프린터기 나오고 하면서 수기를 안 쓰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막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막 누가 숙제를 컴퓨터로 해? 직접 써야지. 막 이러면서 이걸 쓰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수기를 못하게 될 수 있다. 기록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가. 근데 지금 뭐 글씨 못 쓰시는 분들 많죠. 문제 있습니까? 악필이야. 뭐 회사 딱 가는데 안녕하세요. 뭐 자네 왜 이렇게 악필인가? 나가! 이러지 않잖아. 악필인 게 지금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수기로 적는 기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저도 악필이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취미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를 연습하고 배우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기억력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시킨 일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는 게 있고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 근데 미래에는 이 능력을 만약에 AI가 대체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어차피 모두가 AI를 쓰게 되고 모두가 컴퓨터로 숙제를 하게 되면 수기를 쓰는 게 필요 없듯이. 근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정전이 돼. 컴퓨터를 못 써. 그러면은 우리 수기를 써야 되잖아. 그죠? 지금 뭐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죠. 아마 AI가 일상이 되면 AI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지금 정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과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추론 능력이 저하된다, 사고력이 저하된다,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조금 어쩌면 그것 때문에 AI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의 고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약간 추론 능력이 약간 취미야, 취미. 그래갖고 어디 딱 나가갖고 막 혼자 추론을 해. 그럼 사람들이 야, 쟤 AI 없이 저렇게 잘하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 취미인가 봐, 추론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뭐 계산하고 이러는 거. 근데 계산기 없이 대회에 나가 서바이벌에 나가서 막 계산을 해, 눈으로 보고. 그럼 우리 박수 치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계산기가 있으면 누구나 0.1초 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산기가 없이 하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되게 리스펙하고 굉장히 멋지게 보죠. 딱 그 정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AI가 대체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것은 좀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학부모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대 부모님들이 한 번씩 하셨을 고민으로 AI 시대 아이들 교육은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게 좋을지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학부모님 계세요? 다 처녀초박들이세요? 예.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나이가? AI 잘 쓰나요? 끝말잇기. 그렇죠. 지금 막 그 다른 나라 사례는 초등학교 애가 그 바이브 코딩이라 그러죠. 그냥 대화하면서 코드를 짭니다. 그걸로 게임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가 그 지금부터 훈련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격차가 꽤 클 거라고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 뭐 재밌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마 한 10년 좀 멀리 잡았나? 조만간 AI는 그냥 완전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시계를 본다라는 행위를 느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보고 몇 시네? 오늘 시계 봤어. 이러지 않잖아. 우리가 시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시계를 봤다는 것 자체를. 저는 AI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AI를 활용할 텐데 AI를 활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만큼 그냥 손목시계 보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업, 문서창, 검색, 게임, 뭘 하든 간에 계속 AI가 어떤 서포트 해줄 거고요. 이게 나중에 뭐 안드로이드 XR 같은 XR 장비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 장비는 여러분과 시야를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같이 보고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은 순간에 기가 막히게 끼어들어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딱 보는데 여기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지? 하고 3초 정도 그쪽을 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AI가 거기 있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확대한 다음에 거기는 예를 들어 내가 3초간 무언가를 응시한다는 걸 인지한 거죠, AI가. 그러면 이 카페 비밀번호는 뭡니다. 제가 접속해 드릴까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을 읽고 나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시야를 공유하면서. 이런 시대가 온다면 AI를 쓰면서 자란 세대와 AI를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느끼면서 자라온 세대는 격차가 날 거야. 지금도 어린 친구들이 스마트폰 정말 잘 쓰잖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잘 씁니다. 그죠? 근데 스마트폰을 집에서 못 쓰게 한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한 업무 효율성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학부모님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딱 하신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많이 쓰게 해라. 뭘 하든. 그러니까 게임할 시간에 게임보다 AI랑
이런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은 진짜 쉽거든요. 예를 들어 뭐 주인공은 누구야, 뭐야, 뭘 했으면 좋겠어, 목적이 뭐야, 여기서 뭘 하면 점수를 얻어, 그런 걸 입력하면 AI가 코드를 그냥 짜줘. 그거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뭐 그냥 파이썬에서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한 게 실제 게임으로 구현이 돼서 그 게임을 직접 내가 해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얘는 계속 뭔가 필요한 게 생길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거를 지금 AI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AI와 자주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오늘 강연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AI 시대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습관을 들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AI를 자주 쓰세요. 근데 이게 지금 자주 쓰세요? AI? 엄청 자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써놓은 프롬프트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프롬프트를 넣기만 해서 자동으로 구현되게만 해놔도 우리는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지금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떻게 뭘 해서 뭘 만들어냈는지도 지금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네. 이게 조만간 어떤 능력이 된다면 어떤 노하우처럼 가려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쓰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많이 쓰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정보인가 판단하는 과학적 사고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 AI라는 주제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강연에 대한 후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행사 종료 후 입구에 비치된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연사 궤도님과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 AI 허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 15일 다음 AI 프론티어스 시리즈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